한 70문제 정도잖아. 네. 2학년 이렇게 70문제 정도면 할만하잖아. 네. 그렇게. 2학년 1학기는 니네가 지금 제일 힘들어 할 만한 단원이 다항식이 연산밖에 더 있겠니? 더셈 뺄셈 고셈 나눗셈 지수법칙 가지고. 2학년 그것 좀 오래 걸릴 거고. 70문제는 좀 부등식 푸는 거야 뭐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 거고. 예. 순환소수야 한 손으로 곱하면서 풀 거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산수만 안 틀리면 너네 이번 시험 점수가 떨어질 리가 없어. 산수만 안 틀리면 돼 이번은. 이번 시험은 산수가 거의 70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시간 안에 산수만 다 할 수 있다. 시간 배분하는 거 연습하면서 산수 안 틀리게 하는 거 연습하면은 이번 시험은 문제 없을 거고, 대신에 이번 기말이 조금 어려울 거야. 1학기 기말이. 기말고사가 함수랑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용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어려울 거고, 근데 1학기는 2학년은 1학기는 뭐가 됐든 그래도 쉬운 편이야. 2학년 2학기가 지랄이야. 이러면 안 되지. 2학년 1학기가 문제야. 2학년 1학기가 힘들어. 2학년 2학기가 힘들어. 도형이야. 닮은 도형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아이 똑똑해.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이번 여름방학 때 조금 빡세게 하고 산수반까지 해가면서 문제들. 이번에는 산수반이 아니라 유형풀이반이라고 너네는 따로 해야 돼. 그래서 문제 교재 보는 거 외적으로 추가로 조금 더 문제도 살펴볼 거니까 그거까지 염두에 두자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조금 바쁘게 움직여서 원래 개념 플러스 유형 하잖아. 근데 여름방학 한정으로 선생님이 이런 만렙 있지 이런 거 따로 추가로 더 복사를 해서 추가로 더 풀릴 거거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조금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네. 알겠죠? 네. 평소보다 조금 더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자, 어쨌든 그런 내용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그때하고 생각하자. 일단 오늘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분류를 해줄 때 118쪽 유형 3개 같이 묶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121쪽에 심지어 조금 더 가면 유형 4번까지 하나로 묶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형 5, 6번하고 유형 7번을 또 하나로 묶어서 총 2가지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일단 진도 중단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니까 오늘 결국 숙제는 어디까지야? 123쪽까지가 맞아. 네. 왜냐면 인수분해 공식 활용하는 거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오늘. 오늘은 인수분해하는 방법 2개만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네. 확인되죠? 네. 그래서 123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진도 중단.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 2가지 방법을 숙제를 할 때 대신에 숙제는 적잖아. 조금 공들여서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지금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가면 인수분해를 또 배워 처음부터. 그때는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들로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접근이 되지 않는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가면은 진짜 입에서 욕을 해. 욕이 나와. 그래서 원래 선생님 수업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그냥 원래 첫날 우리 인수분해 지금 오늘까지 하면 몇 번째 시간이냐? 2번째 시간이었나? 첫날 인수분해 기본 공식 했고 그 다음에 X자용법 따로 했고 이거까지 해서 3번째잖아. 네. 이거 원래 한 타임이야. 딱 1시간 딱 설명하고 여기까지 끝내놓은 다음에 한 이틀 정도를 프린트 한 400문제 정도를 던져. 풀어와. 그러면 될 때까지 반복 연습.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야? 이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왜 풀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죽어라 연습하고 반복했던 그런 거 있지?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반복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무것도 못해. 확인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렵고 힘들잖아? 그러면 이번 턴 끝나고 나면 저 밑에 4시 반에 4시 타임에 걔네가 3학년 1학기 올라올 거야. 그쪽으로 옮겨가서 수업 조금 더 들으면 돼. 오케이? 아니면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하고 끝내버리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네. 난 오히려 그 방법을 더 추천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끝내버린다고 생각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복잡한 인수분해.
오늘 총 2가지가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한 대로 3가지 방법을 설명을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1, 2, 3, 4번 유형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거야. 1, 2, 3, 4번 유형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환하는 거야. 즉 공통 부분 치환을 통해서 진행하는 인수분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베이스를 꼭 잡아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치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아무거나 막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해서 몇 차식을 만들 거냐면 무조건 2차식이 되게 만들 거야. 이게 기본이야. 치환을 했을 때 치환된 식의 모양이 무조건 2차가 되게 만들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버리면 치환된 식이 3차가 될 수도 있고 치환된 식이 4차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건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하자고. 지금은 무조건 2차가 되게 치환을 할 거야. 즉 누굴 치환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시간이야. 확인되나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접근하면서 가볼 거야. 따로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자, 1번 문제 눈으로 봐. 자, 1번 문제 보면 x-4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의 x-4를 곱했고 다시 빼기 10을 했어.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 뒤에 뭔가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원래 인수분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서 항 다 정리하고 인수분해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치환을 할 거라고. 그러면 대신에 치환할 때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몇 차식을 만들어야 돼? 2차식을 무조건 만들 수 있게 치환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누굴 치환해야 될까? 그렇지. x-4라고 돼 있는 애를 누구로 치환하자? 싫어. k로 할 거야. 이렇게. 확인됐죠? 그럼 자, k로 치환을 해놓고 식을 다시 써버려. 그럼 어떻게 돼? k의 제곱. 너 왜 웃냐? 응? 나 되게 당황했는데? k의 제곱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10. 그래,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리지. 어떻게 인수분해 돼, 이거? k 플러스 5랑 k 마이너스 2의 곱.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 치환을 했으니 당연히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지? 그러면 k 자리에 누굴 대입해야 돼? 그렇지. 다시 대입을 해서 계산하자. 그럼 여기 뭐 돼? x 플러스 1 되죠?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얘가 인수분해 됐더니 x 플러스 1하고 ax 플러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바로 찾아. a가 얼마야? 1, b가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그냥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믿어도 돼요? 요렇게 하는 거야. 요게 바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찾아서 치환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치환할 때 무조건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환하라? 2차식이 되게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봐. 2번이야. 자, 2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 2x 플러스 y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6을 했어. 자, 요거 이번에 인수분해 해보라 그랬지? 마찬가지야.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면 돼. 맞지? 근데 귀찮더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공통 부분이 보이게. 누굴 치환할까? 그렇지. 2x 플러스 y가 똑같이 생긴 애가 보이잖아. 맞지? 이거를 치환할 거야. 즉 2x 플러스 y를 뭘로 치환할까? a로 할 건데 요렇게. 확인됐죠? 집중해. 그럼 어떻게 돼요? a에다가 a-1을 곱한 게 곱하고 빼기 6을 한 식이에요.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지? 그럼 이제 전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하자. a-3 그리고 a 플러스 2를 곱한 거.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지? 원래대로 돌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과 2x 플러스 y 플러스 2의 곱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 우리는 되게 잔인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거든. 이 치환이나 인수분해 방법 앞에서 1번 문제 풀 때 굳이 할 필요 있었냐? 전기에서 풀어도 됐었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때? 전기에서 풀어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왔지. 잘 봐 지금부터. 전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전기할게. 4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 누가 하나 비었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y에 플러스 4xy에 플러스 4xy y제곱에 이렇게 전개되고 마이너스 6이야. 항이 몇 개야? 이거 인수분해 방법 배웠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 잘못 전개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라? 복잡해 보여. 공통 부분이 보여. 치환을 해. 근데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치환했을 때 2차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애들로 치환을 해라.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쳐놔. 2번 문제는. 그래서 무조건 치환을 통해서만 풀게 된다는 거. 쳐놨죠? 그럼 또 계속해서 치환 가볼 거야. 3번으로 또 가보자고. 자, 3번 문제 봤더니 a-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b-1에 완전 제곱이지? 자, 이번에도 치환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환해야 될까? 따로따로 치환해도 돼. 그럼 누굴 치환할까? 이거 누구? a-1의 완전 제곱을 통째로 치환하면 안 돼? 그러면은 똑같이. 그래, 그러면 2차가 아니라 1차로 바뀌어버리지. 네. 그래서 통째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누굴 치환해야 돼? 제곱 밑에 있는 a-1을 그리고 b-1을 치환한다는 얘기야. 누구로 치환할까? a-1? N. x.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시계 모양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돼버리잖아. 바로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의 곱으로 분해가 되겠죠? 자, 더한 건 내가 해줄게. 얘네들 더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자, 빼! 뭐 돼? a.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전부 다 뭐야? 치환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끝판왕. 이 치환을 통해서 푸는 문제의 끝판왕. 지금까지라면은 문제가 전부 다 어때? 치환할 요소가 뭐가 될지 우리는 바로 짐작을 하고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서 문제 풀었더니 다 됐잖아. 근데 16번으로 넘어와서 x-1, x-3,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의 곱에 다시 플러스 24까지 돼 있는 식의 모양이 나왔어. 이번에 얘 인수분해 해보라는 거야. 여기가 더하기 얘만 없었으면 인수분해 된 모양인데, 그지? 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요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인수분해를 해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치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없어? 아무리 봐도 똑같이 겹쳐지는 공통인수라고 부를 만한 애들은 안 보이잖아? 그지? 이럴 때는 결국에 뭐 하라는 얘기냐면 우리 보고 공통인수 만들란 얘기야. 안 보이니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 전개하면 4차식이잖아. 다 전개할 거야? 사실 해도 돼. 해서 다시 제2수분을 하면 돼. 근데 4차식 인수분해 한번 배웠어? 우리 2차밖에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다전기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결국 뭐 해야 돼?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치환을 해줘야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공통인수를 강제로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일단 여기가 문제야. 이거를 다전개하면 4차식이 나올 텐데 얘가 문제인 거잖아. 이게 4차식이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얘를 두 개만 묶어서 전개하잖아? 몇 차식이 돼?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또 마찬가지로 뭐가 돼? 2차식.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묶어버리면 2차항, 1차항 상수가 나오겠지. 다시 두 개를 묶어서 전개하면 2차항, 1차항 상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 묶으면 2차항은 x제곱이지. 이쪽도 x제곱이지.
2차항은 무조건 똑같은 게 나와. 그러면 1차항이랑 상수 중에 똑같은 게 나오기만 한다면 2차항과 1차항을 하나로 묶어서 A라고 치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조합을 지금부터 짜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게 나오게끔. 1차항이 똑같을래? 상수가 똑같을래? 그걸 맞추는 얘기지. 그러면 상수부터 맞추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얘 곱했어. 상수 얼마야? 3. 이쪽은? 안 같아지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아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아져? 그럼 상수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1차항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 둘 곱하면 1차항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 안 같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됐다. 같은 거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맞습니까? 자, 위에 거부터 곱하자.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뒤에 거 곱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2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났더니 우리가 처음 봤었던 문제랑 비슷하지? 공통부분 보이게 치환할 수 있는 요소들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너를 보고 강제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16번 문제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치환 누구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x 치환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 뭘로 할까? A K M 뭘로 해? H 어? H P 그래, P. 오늘은 P. 좋아. P 좋아 보인다. 자, P로.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P-2랑 P-12를 곱하고 플러스 24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자, 전개합시다. 그럼 P의 제곱. 마이너스 14P 플러스 48. 맞아요? 어떻게 분해돼야 돼? 48이 6, 8, 48. 맞죠? 이 정도 암산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P-6이랑 P-8로 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지?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 6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의 곱으로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 아니야. 이유는 그래,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2차잖아. 분해가 될지 안 될지 우리 확인해야 되잖아. 마침 딱 보니까 이거 돼 안 돼? 어떻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어우, 좋아. 기가 막힌다. 그럼 얘는 어때? 안 되지. 곱해서 8 되려면은 1 곱하기 8이나 2, 4, 8인데 두 개 더하거나 빼도 1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야.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믿어도 됩니까? 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이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믿어도 되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방법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복습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네. 그럼 내림차순이 뭐지? 차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약간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을 설명하는데 그럼 김현석을 설명하는데 김현석은 김현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점점 차수를 낮춰서, 즉 뒤로 갈수록 차수가 낮아지는 항들을 배치하는 방법이야. 낮아지게끔. 확인돼요? 그 제일 앞에 차수가 가장 높은 최고차. 제일 마지막엔 뭐가 오겠어?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식이라면 상수항, 가장 차수가 낮은 항이 오게 되겠지? 네. 그 순서로 쭉 내려가면서 배치하는 게 바로 내림차순. 근데 문자가 여러 개 나온다면 x에 관해서 정의할 때는 뭐 예를 들어 3차야. 근데 y에 관해서 정의할 때는 3차가 아닐 수도 있겠지. 즉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써먹게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에 문자 있지, 문자. 문자가 여러 개. 그리고 항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우리는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부합하는 문제가 우리는 이미 겪어봤는데 좀 전에 보지 않았냐? 항의 개수 몇 개짜리 있었어? 6개짜리. 못 푼다고 하고 넘어갔던 그거. 맞죠? 그게 내림차순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2번 문제에다가 별 붙이라고 한 거야. 풀이 방법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2번 문제로 돌아와. 그러면 2번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다시 써본다면 2x 플러스 y에다가 다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하라고 시켰죠. 일단 우리 치환이라는 방법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자. 네.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뭐가 남았지? 전개밖에 안 남았지? 전개 할 겁니다. 지금부터 30초 드릴게요. 전개한 결과 물어볼 거야. 항의 순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개하세요. 동료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 물론. 다 했죠? 아, 오케이 알았어요. 승재 오늘 쉽지 않다. 그지? 설마 이걸 전개하면서 동료항 계산을 하다가 꼬여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겠지? 그런 건 그런 친구는 4시 반으로 4시 타임 애들보다 못한 거야 지금. 4시 타임에 송호진이 보면 웃을 거다. 다 했어? 불러봐. 4x 제곱 응. 플러스 4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그렇죠. 이렇게 6개의 항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식을 모형을 봤더니 문자 여러 개죠. 네. 항의 개수도 4개 이상이죠.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말했지? x랑 y라는 문자가 두 종류가 나왔잖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줘야 돼. 어떤 걸 고르면 될까?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떻게 고르게 되냐면 문자들 중에서 차수가 있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세요. 이거 문제 푸는 팁이야. 무조건 낮은 문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봐. 내가 x가 마음에 드는데 x가 3차야. 그러면 그 식을 전개하면 몇 차식이 돼? 3차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돼. 확인돼요? 근데 y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y가 1차야. 그럼 1차식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y가 2차야.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무조건 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낮은 애를 골라준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알겠죠? 그럼 지금 봐. x 몇 차야? y는? 이렇게 문자가 똑같지? 이땐 니네 정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돼. 똑같을 때는. 그럼 이제 뭐 할까? 뭐라고? 저는 y가 마음에 그래? 이길 수 있겠어 이번에? 네. 그러면 y 해줄게. 자, y로 가자. 그럼 y가 2창 누가? y제곱. 그럼 1창이 누구니? 여기랑 여기야. y에 관한 1창. 확인되지? 그럼 얘를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y에 관한 1창이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개수로 불리는 애들 있지? 걔네를 전부 다 괄호묶기 해서 y라는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진행을 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플러스하고 4x 플러스 1에다가 y 곱한 걸로. 그럼 y에 관한 1창 만들어졌죠? 오, 좋아. 여기가 마이너스 1. 오, 예리해. 아주 좋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 찾으면 되지? 누가 보여?
4x 제곱. 네. 그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 근데 이 상수항도 지금 보니까 2라는 공통인수 가지고 있지. 묶어버려. 묶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묶지 말까? 아니야, 묶지 마. 묶으면 니네 오히려 헷갈리겠다. 그냥 바로 갈게.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요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자, 항이 몇 개가 됐어? 하나, 둘, 세 개가 됐지? 이제 우리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면 x자로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는 x자로 따라가야 돼. 완전 제곱식 안 되잖아. 여기 제곱항이 있지만 얘가 제곱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 인수분해해서 확인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돼? 2랑 2로 분해하고 3이랑 2를 쓰고 곱하면 6, 곱하면 4지? 마이너스 2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인수분해 된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x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2로 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확인되죠? 즉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숫자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y랑 y겠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얘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 개 더하면 바로 얘 되는 거 아니야? 2x-3이랑 2x 플러스 2 더하면 바로 4x-1 되잖아. 그럼 여기 그냥 플러스로 엮어버리면 그만이겠구만.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로를 읽으면 되는 거지. 첫 번째 나오는 식이 누구야? y 플러스 2x-3 맞죠? 두 번째는 y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순서만 맞췄을까? 2x 먼저, 그 다음 플러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3 다시 여기도 2x 먼저, 그 다음 플러스 y,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어때? 문제에서 처음 찾았던 정답이랑 같아 달라? 같은 게 나오잖아. 이게 바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믿어도 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그래서 너네 일부러 한 번 더 보여주고 지금부터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때 가서 하면 힘드니까. 이해돼, 안 돼? 돼? 그럼 한 문제 더 해볼 거야. 자, 이번엔 어디로 갈 거냐? 121쪽에 17번으로 오세요. 자, 121쪽에 17번. 문제 또 한번 보자고. 보니까 항이 몇 개니? 4개지? 맞아요? 문자의 종류는 몇 종류니?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뭘로 인수분해하면 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x는 몇 차 항? 2차. y는? 그럼 우리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야 돼?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해야지. 차수가 낮은 애를 골라야 되니까. 그럼 y에 관한 1차 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지? 묶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y 곱한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 상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이렇게 묶어놓고 놨더니 재밌어졌다. 공통인수가 두 항 사이에 또 보이네? 그럼 다시 이거 공통인수 가로 묶기.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뭐 하면 돼? y 플러스 1에 곱하면 되겠지. 인수분해 끝난 건가? 합차 공식으로 얘가 한 번이 더 되지? 그럼 한 번 더. 어떻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y 플러스 1의 곱으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응, 이렇게요. 자, 그러면 18번도 한번 가볼까? 18번 인수분해 하래. 자, 뭐라고 나왔냐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y 그 다음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시킨 거야. 맞니? 자, 그러면 x 몇 차? y도 몇 차? 문자 아무거나 잡아도 되지? 누구로 할까? 왜? 아, 그래? y 안 돼? 하고 싶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아까는 그러면은 나 매긴 거네? 아니, 아까는 Y도 제가 한번 그러니까. Y 했으니까 이제 X 해야잖아. 알았어. 그럼 x 하자. 자, x는 2창 x 제곱밖에 없어. 맞아? 그 다음에 1창이 여기지? 얘를 쓸 때 이렇게 써버려. 2y x로. x에 관한 1창이잖아. 문자가 x고 y는 문자의 역할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니네 쓰기 편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아보기 편하라고. 자, 그럼 뒤에 상수항이 y제곱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이거 이렇게 상수항 묶어서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딱 봤더니 항이 몇 개야? 3개지? 이거 완전 제곱이냐? 아니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x자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 그러면 y 플러스 4랑 y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로 분해가 됐고 여기는 xx.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얘 만들면 되겠지. 즉 2yx가 나오면 되잖아. 마침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2y가 되지.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더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된 결과가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곱으로 분해됐어요 라고 인수분해를 끝내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어려워? 할만하지? 직접 해봐야 알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봐. 근데 이거 지금 봐봐라. 필수 유형 5번, 6번 보면 옆에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 보잖아.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 설명되어 있지. 2항 플러스 2항으로 묶어 인수분해, 3항 플러스 1항으로 묶어 인수분해라고 써져 있지. 읽지도 마. 그냥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알겠죠? 괜히 이거 쓰다가 잘못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고민하기 시작한다. 봐봐. 이거 4개 보이지? 그 지금 둘둘 묶거나 셋 하나 묶으란 얘기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지냐? 왠지 2개 묶고 2개 묶으면 될 것 같지? 돼. 그럼 여기는 2개 묶고 2개 묶어? 여기가 왠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둘 묶고 둘 묶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이번에 3개를 묶고 얘 따로 빼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하는 방법 자체를 약간 정형화 시켜놓고 들어가는 방법이라 애초에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둘둘 셋 하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차라리 이 방법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나아. 괜히 이거 보면서 이거 둘둘 묶어야 되나 셋 하나 묶어야 되나 고민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 거야. 19번 문제 보이시죠? 19번 문제 하나 더 해보고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자. 하여튼 마치자는 얘기만 나오면 좋아 죽어. 아니라고? 그럼 오늘 연장해도 돼? 그러면서 되냐고. 왜? 재밌었다고? 성형 연습 하시죠. 네가 하자면 내가 해야 되냐? 웃기네 저거. 자, 항이 몇 개야? 5개죠. 문자는 x랑 y 두 종류지? 그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해야 되지? x 몇 차? 2차. y는? 그럼 누구로 내림차순? y. 그렇죠. 그래서 y에 관한 1차항들 하나, 둘 보이죠? 묶어? 마이너 x 플러스 2의 다가 y. 자, 근데 이거 x 앞에 마이너스 나와 있는 게 좀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 부까지 나갈 거야.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상수항 봤더니 하나, 둘, 셋. 얘네가 상수항이지? 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뭐가 느껴져? 완전 제곱식이 느껴지지? 그럼 한 방에 가버려 그냥. 이렇게. 그러면 과정이 단축된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또 뭐가 보여? 공통인수. 진짜 없어 보여. 이게 같은 거 뭐야. 공통인수. 확인되지? 묶어. 그럼 어떻게 돼? x-y로, x-2로 묶었어. 앞에 뭐 남아? 마이너 y. 뒤에 뭐 남아? 플러스 x 맞죠? 하나가 나갔으니까. 여긴 2개 곱해진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쁘게 정리만 해. 앞에는 x-2 손댈 거 없지? 이거 기왕이면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x, y, -2의 곱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다야. 이해돼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믿어도 돼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들.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 쭉 풀어본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생각보다 이거 어려우니까 내림차순은 잘 보고서 연습 좀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만든 거라 너네 책에 안 나와.
그래서 이름도 내 맘대로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규칙적으로 교육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혹은 뒤에서 나올 내용들, 그거를 땡겨와서 용어를 붙이고 설명을 했다라면 이번 마지막 방법은 좀 내가 정형화를 시킨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용어들 자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런 거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나도 딱히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이야.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인수분해 방법이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확인돼요? 네. 그럼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기본적으로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은 공식으로 완전히 외워버리라 그랬지. 그 이유가 마지막 이것 때문이거든. 왜냐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은 식이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식변형을 통해서 일단 완전제곱식이라는 식을 만든 다음에 그 식이 자연스럽게 합차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어져버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무언가 식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럼 누군가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걔가 그 항을 포함해서 다른 나머지 항들을 가지고 합차공식으로 이어져야 돼. 그럼 다른 쪽에서 제곱항이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런 모양이 되게 식을 변형하는 인수분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말로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거 잘 감 안 오거든. 해보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 자, 네 제곱 보이지? 네. 보이지? 아이?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면 네 제곱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지금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져? 치환. 우리가 치환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2차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4차식이잖아. 누굴 치환하면 2차식을 만들 수 있겠어? 그렇지. x의 제곱을 뭘로 치환하자? 그래. 이렇게. 그럼 주어진 식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지금부터 되게 만들 거야.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지? 완전제곱식이 되게 만들고 합차공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지? 이 식을 완전제곱식이 되게 일단은 변형할 거야.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얘 때문 아니야? 그지? 요게 바뀌면 되는 거잖아. 뭘로 바뀌면 돼? 플러스 2a가 되거나 마이너스 2a가 되거나. 맞죠? 그러면 우리는 변형을 다 해봐. 첫 번째, 얘가 플러스 2a가 되고 싶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1을 하지. 그리고 뒤로 마이너스 5a 붙이면 되잖아.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니까. 자, 아니면 두 번째 어떻게 해도 돼?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하고 플러스 1 한 다음 마이너스 a를 붙여도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이 방법도 있어. a 제곱에 마이너스 3a를 한 다음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면 완전제곱식 되잖아. 절반이 2분의 3이지. 제곱하면 4분의 9. 그럼 플러스 4분의 9. 완전제곱식 되잖아. 근데 여기 뒤로 빼기 4분의 5가 붙어야 1이 되겠지. 요렇게 세 가지 모양 중에 하나가 돼야 완전제곱식이 되겠구나. 그러면 어느 쪽이든 완전제곱식은 된단 말이야. 빨간색 괄호 친 거여서. 맞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합차공식으로 이어져야 돼. 즉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거는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5a가 되겠지. 맞아? 원래대로 돌려놓잖아. x제곱에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이지. 합차 공식이 되겠냐? 5x 제곱이잖아. 이게 제곱항이 아니니까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빼고 요 숫자들이 뭐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제곱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 2, 3번 중에 누구야? 그래, 2번의 모양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즉, 이 변형 중에 뭘 써먹을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선택하는 방법은 남아있는 하나의 항 추가되는 애잖아. 변형하면서 얘가 제곱항이 되게 만들어진 애를 골라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골랐을 때 얘는 어떻게 돼? a-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정리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지? 어때? 합차 공식 돼, 안 돼? 되죠? 해버려.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 다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이쁘게 정리하면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야. 확인돼?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거든?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뒤로 필요 없는 부분들 추가해 놓으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내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한 문제 더 해보자. 숫자 바꿔줄게. 얼마로 해볼까? 여기. 아니면 식을 여러분들 불러볼래? 얼마로 해볼까? 이번엔 좀 더 가볍게?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네. 좋아? 그래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a로 치환하겠죠? 주어진 식이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플러스 1대지 인수분해 돼요? 이번에도 안 되는 애잖아. 완전 제곱식이 지금 뭐야? x자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변형하자.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그러면 a의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a 붙이면 되겠지. 아니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하고 플러스 3a 붙이면 되겠지. 아니면 a의 제곱에 플러스 a하고 플러스 4분의 1에 플러스 4분의 3 뒤로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 묶어서 합차 공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도 해야 안 돼. 합이잖아. 연결 부호가 플러스면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닌 거지. 합차 공식이 안 되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기가 편해지겠지. 마찬가지로 연결 부호가 플러스니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모양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원래대로 돌리면서 가볼까? x제곱에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이거로 순서까지 맞췄어. 다시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되는데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니네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거든?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에서 많이 출제되던 문제인데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단 a는 마이너스 a는 정수. 확인됩니까? 이때 주어진 이 식이 얘가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이 개수가 정수인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정수 A의 개수. 이게 시험 문제야. 이렇게 나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뭐 썼지? 플러스 3 썼지? 그거 꼭 계산, 처음에. 플러스 3 맞니? 근데 이번에 두 번째는 1 썼지? 다 인수분해 됐잖아. A가 될 수 있는 숫자 3하고 1을 우리 두 개 찾은 거야. 이번 면에서 이제 되는 애를 다 찾으라는 얘기야. 할 수 있겠어? 말 좀.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해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숫자 몇 개야? 몇 개야? 201개. 그럼 우리 몇 번만 하면 돼? 199번. 두 개는 내가 해줬으니까. 199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접하게 되면 이거 199번 하면 몇 시간 걸리겠냐?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못 풀고 넘어갔던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알려줬지. 이 논리를 적용하면 이거 되게 쉽게 풀려. 왜냐면 생각해봐라. 얘가 어차피 치환할 거잖아, 우리 x제곱을. A라고 하면 그래? 하자. 확인돼요? 그럼 주어진 식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스몰 A의 A 플러스 1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결국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가 되려면. 그러면 A의 제곱에다가 무조건 플러스 2A가 나와야 돼. 이렇게. 아니면 A의 제곱에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돼. 이렇게. 확인돼요? 그리고 이 뒤로 뭐가 돼야 돼? 빼기 무슨 A가 나와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빼기 무슨 A가 나와야 되겠지? 이래야지만 합차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슨이라는 숫자의 정체는 뭐가 돼야 될까? 정답, 제곱수야. 그럼 우리 결국 뭐만 하면 돼? 이 제곱수가 뭔지만 찾아서 숫자 끼워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먼저 따라간다고 생각해봐. 여기 제곱수 자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B라고 쓰자. 확인돼요? 제곱수가 B야. 그러면 우리는 저기 분의 A라는 숫자는 2에서 빼기 B한 거 아니니? 맞지? 그래야 원래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럼 B가 제곱수잖아. 누구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1의 제곱. 맞죠? 2의 제곱.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을까? 10의 제곱까지. 11의 제곱이 돼버리면은 2 빼기 121인데 마이너스 119잖아. 범위를 벗어나 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태위태한지 확인해야 되겠지? 2 빼기 100이잖아. 마이너스 98. 범위 안에 들어오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 숫자 얼마지? 1이지. 여기 요거 1. 그지? 그 다음엔 마이너스 2.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나와? 마이너스 98까지. 몇 개의 숫자가 나오게 돼? 10개.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번에 얘 따라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번에도 여기에 숫자 뭐부터 들어오면 돼? 1의 제곱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얘래 씨.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이번엔? 9의 99의 제곱. 9의 제곱까지. 10의 제곱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이니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9의 제곱까지. 확인돼요? 그럼 얼마야?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83이 되겠지? 어쨌든 여기서 몇 개가 나와? 9개가 나오겠지. 1부터 9까지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나열한 숫자들이랑 여기서 나열된 숫자가 겹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2 빼기 b한 숫자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한 숫자랑 똑같은 애가 나온다? 확인해 보면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2 빼기 b랑 같다는 얘기잖아. 가능해? 애초에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같은 거 다르잖아. 성립 안 하지?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 절대 안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서 10개, 여기서 9개 이걸로 끝인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끝이냐 아니냐. 맞지? 끝일까?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한 개 더. 뭐? 0. 이 아니네. 그러네. 0이 돼버리면 x에 대해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러네. 응, 그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두 다항식 말고 2차식의 곱이라고 하자. 다항식 하면 좀 더 많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2차. 지금 우리 2차식의 곱으로 분해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거. 응. 그럼 a가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 1 말고 또 다른 양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가능할까? a가 만약에 3이면 얘가 만약에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2x에다가 플러스 a가 되는 거잖아. 3이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3이면 a가 만약에 3이야? 마이너스 2 하면 여기 뭐가 돼? 플러스 5a가 되잖아. 그럼 여전히 안 되잖아. 그러면 될 수 있는 애가 없나? 양수 쪽에는?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뭐야? 음수 쪽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혹시 양수 쪽에선 되는 애가 없을까? 양수 쪽에선?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양수 쪽에선 되는 애가 없을까? 하는 거. 뭔가 예를 하나 든다라면. 예를 하나 든다라면. 얘가 만약에 6이었다고 생각해봐. 응? 6 말고 4? 3? 7? 7, 7, 7. 양수 7. 여기 마이너스 2a지. 여기 얼마 돼야 돼? 플러스 9a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양수가 들어가면 밑에 쪽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한번 더 하면 7이 돼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5가 되지. 그럼 여기는 또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얘가 만약에 6이었다고 하면 얘가 2잖아. 여기 4 되잖아. 아니지 4가 아니라 얼마야? 6이면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안 해요? 2에서 빼기 마이너스 8을 해야 아니지 아이씨 나 왜 이러나 마이너스 4를 해야지. 2에서 빼기 마이너스 4를 해야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이잖아. 플러스 4이란 얘기잖아. 그럼 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럼 양수 쪽엔 되는 거 없네. 확인돼요?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럼 결국 얘네만 된다는 얘기잖아. 몇 개야? 19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나오게 되는 숫자들을 우리가 직접 일일이 계산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제곱수라는 형태를 떼어야 된다. 합차 공식 때문에 제곱의 형태를 떼어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강제로 만들어서 삽입시켜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개수들을 하나씩 찾아버린다고. 이렇게 단순을 해야지 언제 201번을 다 계산하면서 확인할 거냐고. 그게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면서 또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들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이 대개식을 변형해 놓고 남아있는 추가된 식과 합차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애들을 찾아서 분해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좀 어려울 수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요.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넘어갈 수 없지. 좋아.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냥 단순한 인수분해로 가자. 그냥 해보자. 아이고 졸려. 당연히 내가 혼자 떠드니까 졸리지?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해봐야지. 아니지 같이가 아니라 직접 해봐야지. 자 똑같이 그냥 갈게. x에
4제곱. 그 다음 네. 뭐 해볼까? 3의 1. A를 뭐 말하는 거지? A는 왜 나오는 그러네요. 자, 시작! 아, 오늘 못 푼 사람들 내일 출근하는 걸로 할까?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알았어. 그것까진 아니다. 네. 야, 우리 상원여중 주말에 학교 문 여냐 안 여냐? 가서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쌤한테 미리 말하면 책을 놓고 왔대. 응? 아니 1학년 후배님이. 그래서 학교에 있는데 숙제를 어떻게 하죠? 학교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혹시나 또 안 열어줬어. 시간에 따라 다른데 거기 그 청소하시는 응. 아버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경비 하시는 분 계시잖아. 그분이 그분들 계신다? 오전 때 오실 수도 있고 오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말에 그럼 오전부터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 주말에 가끔씩 오신다고 하시대. 아 매일은 안 오시고? 그럼 학교에 근데 원래 원래 주말에 매일매일 상주하시는 분이 한 분은 꼭 계시는데 수희 아저씨처럼. 그분이 계실 거예요. 아 그 뒤에 그 열리는 문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 아 뒷문이 하는 강도야? 열기가 거기 들어가. 야 강도라니 현명한 거지. 그다음에 그 교실 창문으로 들어가. 하긴 근데 우리 흐름이는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친구랑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거야. 꼼꼼한 애들은 창문을 다 잠그고 나간 애들이 있는데 나 같은 놈들. 그러면 진짜 망해요. 했냐? 내가 뭐라고 있었지? 네가 뭐라고 했었냐고? 문제 풀고 썼지 넌. 야 치환은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바로 가볼까? 어떻게 보내야 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a로 해도 되지.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7a를 해야지. 그래야 합쳐서 플러스 3a가 될 거니까. 아니면 a의 제곱 플러스 3a에다가 절반의 제곱이잖아. 플러스 4분의 9.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아니지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셋 중에 1, 2, 3번 누구 골라야 돼? 1번. 그래 당연히 1번으로 넘어와서 얘네가 완전 제곱식. 원래대로 돌리면서 가면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합쳐 공식.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랑 다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추가로 더 되는지 각각의 식들 확인했더니 돼요? 안 돼요? 돼? 이거 인수분해 돼? 아니면 이거 돼? 돼요? 안 돼요? 확실해? 잘 생각해봐. 안 돼.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이지. 맞은 사람? 야. 그러면 동욱이 빼고 내일 다 출근? 어떻게 생각해? 빨리 말해줄래?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좀 응? 말 똑바로 해. 뭐라고? 보면서 다시 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영상 보면서 꼭 다시 한번 풀면서 정리해. 알겠죠? 자, 오늘 숙제 어디까지입니까? 123쪽. 그리고 이번에 봐봐. 오늘 수업하고 나면 한동안 3학년 1학기 안 하고 2학년 1학기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앞에 맨 앞에 부분 있지? 앞에부터 다시 한번 정리 좀. 그래서 추가 질문이 더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서 가지고 와. 알겠어요?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숙제.
그럼 두 번째 숙제. 2학년 1학기 월요일에 시험 볼 거야. 지금 이 상태면 질문 뭐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험 볼 시간 나올 것 같거든? 네. 서연중. 2024년 1학기 기말. 중간고사, 기출. 네. 참고로 분당에서 서연중 문제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9시험이 넘는다? 우리 학교 시험 뭐 무난 소수하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할 거니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학교에서 시험 본 기출 시험지. 그래. 그럼 없냐? 있겠지. 그래서 그걸로 시험 볼 거니까 시험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기타사항, 건의사항, 토요일에 올 사람, 오지 않을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